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런 걱정들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요양원에 가는 건 아닐까? 75 넘으면 다들 혼자 살기 힘들어진다던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혼자 씩씩하게 잘 지내시는데 또 어떤 분은 70도 되기 전에 몸도 마음도 확 무너져 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봐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짜 노후를 지탱해주는 힘에 대해서입니다. 그 힘은 바로 취미 생활에서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아, 나도 지금 당장 하나는 시작해봐야겠구나 하는 마음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는 것들, 크게 4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생입니다. 몸이 아파서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겪는 육체적인 고생이죠. 두 번째는 냉대입니다. 예전에는 대접받던 내가 어느 날부터 주변에서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고민입니다. 건강, 자식, 돈,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4번째가 사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한가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가함은 어휴, 좀 쉬고 싶다 할 때의 그런 여유로운 한가함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견디기 힘든 공허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루 24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고 씻고 집안 정리하는 시간 조금 빼고 나면 정말 빈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은 남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그냥 푹 쉬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막상 그 시간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 그 긴 시간을 혼자 채워 넣는 게 정말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 뒤에 작은 뒷산이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 코스로도 연결되는 산인데요.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운동 삼아 올라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한 어르신이 몸을 약간 끌듯이 불편한 걸음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분이 예전에 풍을 한 번 맞으셨던 분이에요. 뇌졸중 말입니다. 그래서 걸음이 완전히 정상은 아니세요. 그래도 본인이 천천히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올라오고 계셨죠.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처럼 미끄러운 날은 집에 계시지 이러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안 왔다 가면 하루가 너무 안 가요. 저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몸은 힘들고 숨은 차지만 그래도 이 산에 한 번 다녀와야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건 할 일이 없는 시간 12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견딜 힘이 없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취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미를 아무거나 잡으면 될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취미를 고르실 때 꼭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는 오래 못 갑니다. 나이 들어서는 생활비, 의료비가 점점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매달 큰 돈이 나가는 취미는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비싼 골프 회원권, 장비값만 몇백만 원 하는 취미들, 이런 건 초반에 잠깐 재밌다가도 에이, 이 돈이면 차라리 손주나 도와줘야지 하면서 접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취미 10가지는 되도록 돈이 적게 들거나 아예 안 드는 것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취미여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은 등산 좋다는데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다. 책을 읽으면 금방 졸려서 글자가 안 들어온다.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뭐 한다고 따라가는 취미는 3개월을 못 넘깁니다. 세 번째는 동호회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보다 함께하는 취미가 훨씬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제일 큰 적은 고독이거든요. 혼자 하는 취미도 물론 좋지만 동호회나 모임, 스터디 같은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하나쯤은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사진 동호회, 시니어 밴드나 합창단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 하나만 있어도 일주일 일정표에 기다려지는 날이 생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취미 10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취미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업이나 수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아이고, 눈도 침침한데 무슨 책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도서관 가보시면 돋보기도 있고, 큰 글씨 책도 많고, 오디오북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공립도서관은 이용료가 무료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책, 신문, 잡지, 요즘은 컴퓨터까지 다 비치돼 있어요. 그냥 책만 읽고 오셔도 물론 좋지만, 가능하다면 인문학 공부 한번 도전해보세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역사서, 위인전, 철학책들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한 문장,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그걸 적어보세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독서 노트를 한 권 만드시는 겁니다. 인용하고 싶은 문장, 읽다가 떠오른 생각, 오늘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 노트가 내 삶의 기록이 되고 강의 자료가 되고 심지어 책의 초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독서 모임을 찾아보세요. 요즘 도서관이나 인터넷 카페에 독서 토론 모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가 생기고 대화가 생기고 생각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나는 글재주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살아온 인생이 곧 글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40년, 50년 살아낸 이야기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어릴 적 기억한 토막, 자식 키우면서 힘들었던 것, 부모님 생각나던 날의 마음, 이런 것들을 노트에 또는 컴퓨터로 혹은 블로그로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면 글쓰기 책도 많습니다. 책 몇 권 읽고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서로는 짧게 에피소드 하나, 느낀 점 한 줄. 이런 형식만 익혀도 나중에 모아보면 책 한 권 분량이 훌쩍 나옵니다. 글쓰기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쓰는 사람은 끝까지 작가입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세요. 회사 다닐 때는 부하 직원이 다 문서 만들고 메일 보내고 컴퓨터는 잘 몰라도 크게 불편할 일이 없었대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이메일,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합니다. 야, 나 컴퓨터 학원 다녀야겠다. 국비 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자기 돈 20에서 30%만 내고 컴퓨터 학원에 등록하셨대요. 워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법까지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화면 안에 다 있더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취미로 글쓰기를 할 때도, 블로그를 할 때도, 유튜브를 볼 때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능력은 기본 도구입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구청,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혹은 저렴한 스마트폰,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꼭 한번 찾아보세요. 네 번째는 바둑입니다. 장기, 체스, 카드게임도 포함되고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 바둑 사이트를 처음 접했을 때 아침에 2판, 오후에 2판 두니까 하루가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머리는 계속 쓰고 상대방과 간접적으로 교류도 하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바둑, 장기 두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비슷한 분들과 말을 섞게 됩니다. 요즘 건강은 어떤지, 손주는 잘 크는지, 동네 소식은 어떤지 이야기가 오가면서 고독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SNS 활동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것들이죠. 어느 70대 후반 어르신은요, 은퇴 후에 사업 실패도 겪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말도 잘 안 나오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후유증이 왔습니다.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죠. 그러다 어느 날 그래, 오늘 하루를 그냥 기록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사진을 찍고 짧은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배달한 택배 3건. 비가 와서 다리가 좀 아팠지만 그래도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이런 짧은 글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콘텐츠가 됐습니다. 제목 짓는 법도 익히고 사진 찍는 법도 배우고 댓글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SNS는 자랑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삶이 정리되고 관계가 생깁니다. 심지어 광고 수입, 강연, 책 출간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 등산, 헬스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 대부분 혈관과 근육이 약해져서 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이렇게 부릅니다. 건강저축, 근육저축. 오늘 30분 걷는 것은 미래의 병원비를 줄이는 저축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은 나중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체력 자본을 쌓는 일입니다. 등산도 좋습니다. 단, 무리한 산행, 비싼 원정 산행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둘레길, 평지 위주의 산책, 실내 헬스장에서의 가벼운 운동.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압, 혈당, 몸무게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권하고 싶은 건 걷기나 등산 동호회입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덜 지루합니다. 일곱 번째는 재테크 공부입니다. 주식, 부동산, 경매 같은 것들이요. 나이 들어서 금융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 욕심이 많아서? 아니요. 대부분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기 말고 공부부터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에서 재테크 책 빌려보기, 소액으로 잃어도 괜찮은 범위에서 연습하기,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로 기본 개념 익히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갖고 월 30만 원이나 50만 원 수익을 목표로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게임이자 취미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모여서 소규모 투자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 맞는 서너 명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투자 방향을 정하는 것. 이 과정 자체가 두뇌 활동 더하기 사회 활동 더하기 경제 공부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어학 공부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간단한 표현을 따라 읽고 간단한 회화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깨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또 나중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패키지 여행 말고 가벼운 자유여행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식당에서 주문할 때, 길을 물어볼 때, 현지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때 여행의 재미가 몇 배가 됩니다. 요즘은 어학원도 많고 온라인 강의, 유튜브, 교재도 잘 되어 있으니까 친구와 같이 등록해서 어학 동호회처럼 즐기셔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요리, 그리고 와인입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서러운 것 중 하나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집에서 늘 눈치만 본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혹은 아내가 갑자기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그리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간단한 파스타 같은 걸 한번 뚝딱 만들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웃음이 나오고 대화가 생깁니다. 요리교실, 문화센터,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 종류, 산지, 포도 품종 등을 외우면서 적당히 한 잔씩 즐기다 보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혈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과음은 절대 안 되고요. 요리와 와인은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취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문화생활입니다. 음악 감상, 영화 보기, 사진 찍기, 악기 배우기, 고궁이나 박물관, 전시회 탐방 같은 것들이요. 특히 65세 이상이시면 고궁 입장이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와 함께 가면 교통비 정도만 내고도 하루 종일 문화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사진전을 열기도 하고 블로그나 SNS에 작품을 올리며 또 하나의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할 일 없이 흘러가는 12시간이다. 그 시간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과 마음을 살려주는 취미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첫째, 집 근처 도서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회원증을 만들고 큰 글씨 책 한 권만 빌려오셔도 됩니다. 둘째, 공책 한 권을 꺼내서 오늘 영상 보면서 느낀 점을 5줄만 적어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글쓰기입니다. 셋째,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컴퓨터 교실, 운동 프로그램, 문화센터 강좌, 동호회 모집 공고, 분명히 하나쯤은 이거 한번 해볼까? 싶은 것이 보일 겁니다. 나이는 숫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몸은 솔직하고 시간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취미는 단지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내 인생 2막을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냥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공책을 펴고 메모를 하나 쓰고 인터넷의 도서관, 복지관, 동호회를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바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나는 이 취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